칠레기장 어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육준 선생입니다. 자, 논리독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를 했던 학생들은 아마 이런 영어 수업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논리란을 가지고 영어를 독해하자.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 읽을 때 논리 독해하면서 읽으시나요? 쭉 읽거나 가다가 그러나, 그래서 이런 거에 힘주고 있습니까? 힘 안 주죠? 그냥 알아서 읽어나가도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독해거든요. 그래서 논리 독해는 허구란 거 우선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면 그게 논리에 맞는 거고, 이해를 못하면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자, 비가 오는데 젖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나요? 맞을 수 있죠. 아니, 비가 오는데 들어보세요. 젖지 않았다. 오는 대란 말이, 이걸 분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러나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해석하진 않죠. 비가 오는데 젖지 않았어. 비가 오는데 젖지 않았어. 앞뒤가 말이 안 맞죠, 논리적으로. 그런데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가 왔다, 그러나 젖지 않았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냥 비가 왔는데 젖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것도 분석하지 않죠. 그러니까 논리독해는 허구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능력만큼 내가 점수를 받겠다는 생각이 중요해요. 다른 생각,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이 얄팍한 심정, 미안하지만 오히려 망칠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다가가면 진실되게 답을 줍니다. 근데 자꾸 쉽게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요령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어에, 저는 이것을 뭐랄까요, 망치는 사람들, 스포일러, 망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사뭇 전문가라고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능력만큼 받으세요. 그 능력은 뭐냐?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냐죠. 그 본질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 2021년 숭실대 편입영어에서 50문항이에요. 시간은 90분이거든요. 자, 일반인들도 생각해보세요. 이 시험 보지 않는 학생들도 수능과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독해예요. 읽고 풀고입니다. 근데 비관 추론 같은 거 나가면 꼭 이런 말 하죠. 이런 거 힌트를 잘 이용해라. 왜? 앞에 있는 거하고 반대말 될 거니까. 아까 비가 오는데 젖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떨어졌다 나오죠. 해서 잘 못했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나와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떨어졌대요. 그러나 하면 올랐겠죠. 뭐라고 말했냐면 그 결과는 좋아졌다, 향상된다, 갑자기 증가했다, 프로모션 됐다, 이런 거 아닐까? 빠른 것도 괜찮겠네. 늦어진다는 떨어진다와 같은 개념. 마이너스 개념, 이것도 그러나니까 마이너스 하면 안 되겠죠. 정답 2번이거든요.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논리독해라는 말을 붙였지만 말만 멋있어요. 전 논리독해 이런 말 할게요. 논리적으로 엉망인 독해,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언어라는 것은 꼭 구태여, 그러나 그래서 같은 말 안 써도 돼요. 비가 왔다, 젖지 않았어. 어때요? 비가 왔다, 젖지 않았어가 연결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죠? 그런데도 그러나 단어 쓰지 않거든요. 인간의 언어는 생략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논리독해예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스라는 것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어원으로 분석해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인디아까지 가야 돼요. 나이스에 라틴어가 아니라 인디어까지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상한 말, 전혀 관련 없는 말들이 나와요.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비가 왔다, 젖지 않았다, 중간에 내가 그러나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논리독해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말이 왜 2번이 정답인지 얘기해 볼게요. 자, 가죠. 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의 보도의 양이, 기후변화에 대한 양이 올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서가 말하길 따르면 그 결과는 바로 새로운 단어가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가 멈췄다. 그것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행과 다른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인 환영할 만한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류가 멈췄다는 게. 그게 바로 빛과 소음 공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 순간 줄어들어야 좋은 겁니다. 여행과 다른 인간의 활동들이.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당연히 세계가 슬로우 다운, 여행이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가 정답인 거예요. 해석을 하셔야겠죠. 빠른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하면 이것도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보시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뭐 고급 주택의 고급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빠르게 고급화가 된다. 이게 뭐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거 젠트리피케이션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 지역이 중산층에 몰려들면서 원주민들이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빠르게 젠트리피케이션 된다는 말은 그 지역이 고급화되는 거 맞아요. 주택이. 고급이라는 거 되게 좋은 의미 같잖아요. 부정적인 거라니까요. 고급화되면서 중산층에 몰려들고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말 조금 바꾼데 어때요? 고급화란 말하고 원주민이 쫓겨난단 말은 이거는 긍정적, 이거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어때요? 보기만 해도 완전 다르죠? 그게 영어 사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언어는 사전으로 완벽하게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만드시지 않는 이상. 자, 국제적인 그러한 프로모션, 여행을 프로모션한다. 그거 아니겠죠? 갑작스러운 증가, 이것도 아니겠죠? 정답 2번인 거예요. 자, 이것을 갖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논리도 오케이? 웃기는 소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문제를 갖고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길어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나오는 게 요지 찾기. 요즘 어렵지 않아요. 그나마 어려워요. 사실 요지도 어려운데 이런 거 진실이냐 아니냐 일치불일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런 선생님들 많습니다. 이거부터 보라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맑거나, 이게 기상의 예보입니까? 자, 우리가 기상을 예보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는, 제가 말 들어보세요. 오늘 날씨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맑거나 할 겁니다. 이게 예보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 중에 이렇게 이거부터 보고 들어가서 쉽게 풀린 경우도 있거나 아닌 경우도 있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보지 말란 얘기예요. 위를 쭉 읽고 나서 1, 2, 3, 4, 5번을 고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근데 쉽게 가는 길을 찾고자 하니까 야, 이러면 답이 쉽게 보이지 않을까? 이거부터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선생의 문제예요. 비가 오거나 아니거나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이거 읽다가 시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떤 경우는 위로 보고 이걸 봤을 때 더 쉽게 풀린 경우도 있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로 먼저 봐라. 왜? 그러면 때로는 1, 2, 3, 4번에서 정말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걸 보고 올라갔을 때 더 쉽게 풀린 경우도 있다. 위를 보고 내려왔을 때 이게 쉽게 풀린 경우도 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어려운 경우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2025년이 맞아? 17%가 맞아? 유엔이 맞아?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아닌 것을 읽고 나서 아닌 것을 우선 지우고 요 두 가지만 확인한다든지 그런 전법을 쓰면 뭐 그거 나쁘지 않죠. 자, 올라가서 우선 해석해 볼게요.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가려고 하지 마라. 능력만큼 전수받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오히려 쉽게 가겠다는 생각이 망치는 거예요. 갑니다. 경제학자들이 여기에서 저널에서, 예, 이 잡지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증거를 제시했냐면, 만약에 성의 노동의 갭이 완전히 가까워지면, 그
그 격차가 채워지면 1인당 GDP가 15% 높아질 거라 합니다. OECD 나라에서. 라틴 아메리카에게는 1인당 소득, 격차를 채웠을 때 나오는 소득이 아마도 충격을 줄 정도로, 강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인 17%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맥킨지라는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최상의 지역들의 시나리오, 아주 가장 좋은 지역들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곳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향상의 속도를 가장 빠른 개선되는 나라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맞춰지면, 그들의 지역에서 맞춰지면 아마도 12조 정도가 증가할 거라 합니다. 또는 11% 정도 되죠. 2025년 GDP, 연 GDP의 1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증가한다. 자, 풀 포텐셜 시나리오. 다시 한번 완벽하게 포텐셜, 잠재력을 다 동원한 그런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건데? 여성들이 아이데니컬이 동일한 그런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풀 포텐셜을 한 거죠. 잠재력을 충분히 완벽하게 다 쓴 시나리오는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은 동일한 노동의 가치를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대략 한 28조, 그리고 그 시기나 또는 26% 정도 GDP에, 전체 GDP가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계 연 GDP에 2050년에는 더 부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그 정도가 더 부서진다는 거죠. 이 정도가. 자, 맥켄지의 풀 포텐셜 예상치는 평균 예상치, 다른 최근의 연구의 예상치의 2배예요.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맥켄지가 더 많은 포괄적인 성평등, 불평등, 이래서의 불평등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성의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 보는 게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더 양이 많아지는 거였죠. 여성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면 그만큼 세계적 이득이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것에서. 자, 이제 유엔으로 갑니다. 맥켄지에서 유엔은 뭐라고 예상하냐면 여성들이 바로 그들의 수입을 세계적으로 75%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직업의 참여의 갭이, 그리고 임금 격차가 여성 남성 사이에서 그게 채워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 한 17조 정도의 세계의 가치가 17조 정도 된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유엔은 또한 뭐라고 보고 하냐면 회사들은 크게 이득을 얻는데요. 바로 증가하고 있는 리더십의 기회, 여성들에게 리더십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이미 입증해 왔어요. 조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걸로 입증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추산되고 있냐면 그 3명에서 그 이상의 여성들이 시니어, 상급 매니지먼트, 그냥 고위직이죠. 고위직의 역할을 할 때 스코어가 더 낮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에서, 조직의 어떤 효율성 기준에서 다 높다는 겁니다. 유엔에 따르면, 유엔의 지속 개발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계가 와일이에요. 이지마의 뜻이죠. 어떤 진보를 하고 있어요. 진보를 하고 있는데 성평등으로 그 여성들의 파워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는 자율성도 갖고, 그리고 권리도 받고, 힘도 받고, 여성들이 이제 자율성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인파워먼트라거든요. 자, 성의 평등, 그리고 여성들이 이젠 자율성을 갖고 자신이 뭔가 결정하는 그런 파워를 갖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대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 목표 하에서 그렇게 성취하고는 있지만 뭘 포함하고 있는 거죠? 초등교육, 여성과 남성이 그 초등교육을 동등하게 받는 거겠죠. 그렇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 여러 지역에서 폭력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의들 게 뭘까요? 당연히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잠재성이 아니라 바로 동등한 기회를 갖는 거죠. 이게 사회의 어떤 사회 안보가 아니라 이게 접근하는 뜻이니까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는다. 3번이겠죠? 이런 경우는.
자, 올라가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어넣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들은 영어 성평등과 여성들의 어떤 자율성을 갖는 힘을 쪽으로 가는 권한을 갖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진보해 왔어요. 이거하에서 그게 포함하고 있는 거로는 초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여성들에게 또는 소년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런 이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교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자, 동시에 성평등이라는 것은, 자, 그와 함께 성평등이라는 것은, 자, 함께 평등이라는 것은 단지 근본적인 인권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평화, 번영, 지속적인 세계의 토대가 돼요. 유엔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건강한 헬스케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을 제공하고 그리고 정치, 경제에 결정하는 과정의 대표성을 갖는 자신의 정치, 경제에 뭔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레프레이테이션 자신들이 표현하는 그런 과정에 자기가 대표성을 갖는 그러한 것에 그런 것을 제공해 준다. 기회를 제공한다 뭐죠? 똑같이 액세스가 돼 있죠. 이퀄 액세스. 그 기회를 제공받는 하는 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에 연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사회와 인류에 대체적으로 이득을 준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 우선 들어갑니다. 맥켄지에 따름이에요. 분명 맥켄지에 따르면 요지가 뭐냐? 풀 포텐셜의 요지가 뭐냐? 시나리오에 세계가 빠른 기술적 어드밴스를 얻는다. 기술적이라는 말 안 나왔어요. 회사는 일의 컨디션, 바로 고용자를 위한 일의 어떠한 그 상태를 개선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해야 한다. 여성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노동시장에서. 이거 맞는 거죠. OECD 나라들은 여성에게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그런 거 없었어요. 다음 요거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좀 어렵죠. 세부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유엔은 뭐라고 비난했냐면 현재 젠더의 불평등, 교육의 기회, 직업의 기회에서 불평등을 비난했다. 있었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유엔은 뭐라고 예상했냐면 젠더 갭이 임금에 있어서의 젠더 갭이 2025년엔 채워질 거라고 예상했다. 아니 채워지면이라고 썼어요. 젠더의 갭이 채워지면 이득을 본다고 했지 채워질 거라 예상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위에는 뭐라고 예상했냐면 세계는 17%나 증가 2025년에 GDP의 증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런가요? 증가가 된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평등이 된다는 조건이라면이에요. 그럼 유엔도 맞나 확인해 보시자고요. 2025년하고 17년도가 어디서 나왔죠? 그때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왔죠? 2025년도 쭉 너무 제가 낙서 많이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겠네. 쭉 보시면 2025년 한번 나와요. 보이십니까? 17%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네요. 17% 보이나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엔은 여기서 나와요. 이거 누가 한 거죠? 맥켄지예요, 맥켄지. 이거 맥켄지, OECD. 맥켄지거든요, 이쪽도. 맥켄지가 맞나, 이쪽은? 이쪽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보이십니까? 이건 라틴 아메리카예요. 알겠습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17% 될 거라는 겁니다. 세계가 아니라. 그리고 이건 맥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것을 또 잡아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니까, 이 갭이 2005년에 된다. 2005년에 줄어든다. 2025년은 맥켄지에 관한 예상이 나왔던 거고 여기도 17%는 세계가 아니라 쿠바인가? 라틴 아메리카였고 유엔도 아니고 맥켄지였다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틀린 걸 여러 개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2025년이 없느냐? 유엔에 2025년이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뭐 답은 나왔으니까 그렇게 멈추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봤어요. 정리해 볼게요. 논리 독해 하지 마라. 우리가 국어 읽을 때 논리 독해 안 합니다. 알아서 논리는 머리에서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왔다, 안 젖었다. 이 말은 논리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뇌에서는 논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능력만큼 점수 받겠다는 생각이 중요해요. 자꾸 이상한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망칩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방법, 쉬운 방법을 생각할수록 거기엔 누가 있다? 바로 사기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사기칠 겁니다. 영어를 어떻게 빨리 읽을 수 있고 내가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은 영어 강사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수영 강사가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영어 또한 어떻게 하면 더 좋은가를 효율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